여러분, 롤이나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 해보셨나요? 아니면 엄청난 고수의 플레이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단순히 상대를 공격하는 게 전부가 아니죠. 먼저 정찰로 상대방 전략을 예측하고 그에 맞춰 빌드를 준비한 다음 전투 중에도 상황에 따라 전략을 계속 수정합니다. 근데 갑자기 웬 게임 얘기냐고요? 놀랍게도 방금 말씀드린 모든 과정이 트레이딩과 똑같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지어 실력이 향상되는 원리마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실제로 프로게이머들이 트레이딩이나 포커로 성공한 사례가 수도 없이 많죠. 그렇다면 이들이 단순히 게임을 잘해서 성공한 걸까요? 아니면 어떤 공통된 원리가 작용하는 걸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트레이딩이 단순한 운의 영역이 아니라 롤이나 스타크래프트처럼 철저한 전략과 전술이 존재하는 전략 게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성진우 설자입니다. 게임 강국하면 떠오르는 나라? 당연히 한국이죠. 실제로 세계 정상급 프로게이머들 중 상당수가 한국인인데요. 즉 우리는 게임의 룰을 이해하는 순간 빠르게 적응하고 최적의 전략을 찾아 승리하는 데 익숙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만약 트레이딩도 게임처럼 이기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이제 그릇에 물 떠놓고 제발 올라가라며 기도할 일은 없어지겠죠. 명확한 기준과 규칙이 있다면 지금이 유리한 상황인지 불리한 상황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테니까요.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해서 손해를 줄이고 이득을 얻기 위해 다음 전략을 고민하게 될 겁니다. 사실 게임이 재밌는 이유도 이기는 방법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데요. 게임에는 점수나 순위 같은 평소의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나은 전략을 고민하면서 거기에 몰두하게 되고 그게 결국 실력 향상으로 이어지는 거죠.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초보자분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트레이딩을 하나의 전략 게임으로 보고 총 3단계 목차로 준비해봤습니다. 첫째, 모든 게임은 레벨 1부터 시작한다. 둘째, 전투는 준비로부터 시작된다. 셋째, 경험치가 쌓이면 레벨이 오른다. 이 3가지 원리를 이해하는 순간 트레이딩이 재밌는 전략 게임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트레이딩에도 레벨이 있다면 내 레벨은 몇일까요? 게임과 트레이딩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사실 딱 2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게임에는 레벨이나 계급, 점수 같은 시스템이 있어서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내가 아무리 나는 다이아급 실력이야 라고 우겨도 결국 시스템이 내 실력을 증명하잖아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우리는 비슷한 수준의 상대랑 겨루면서 실력을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트레이딩은요?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도 없고 심지어 지금 내 돈을 가져가려는 상대가 초보인지 프로게이머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이제 막 게임을 시작한 초보자가 아무런 준비도 없이 프로게이머를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완전히 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선 이런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불친절해요. 만약 시장에서 계속 돈을 잃고 계신다면 내가 아직 게임의 룰을 이해하지 못한 초보자구나,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전략 게임을 보면 보통 초보자가 지휘하는 10소대의 병력은 단순히 돌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프로게이머는 한 소대의 병력만으로 상대를 유인하고 함정을 파고 상대가 약한 순간을 노려 치명타를 입히죠. 초보자가 아무리 군단을 몰고 온다 한들 프로게이머의 한 소대 병력에 전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력 10소대가 아니라 한 소대부터 제대로 운영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트레이딩에서 병력 한 소대의 기준이 한 달 소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게임에서 내가 가진 병력 중 한 소대를 잃는다면 물론 짜증은 나겠지만 절망하면서 게임을 포기하진 않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 한 달 소득을 잃는다면 너무 아깝고 고통스럽겠지만 인생이 망가지진 않습니다. 즉 처음부터 큰 돈을 가지고 무작정 시장에 뛰어들 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 내에서 경험을 쌓은 다음 단계적으로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여기서 끝일까요? 게임과 트레이딩은 또 하나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스타크래프트에는 초보자도 따라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게이머의 리플레이를 보면서 연습하거나 친구들이랑 게임하면서 자연스럽게 실력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즉 게임에는 참고할 만한 답안지가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트레이딩은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하면 돼 라며 정답을 알려주질 않아요. 즉 우리는 게임의 룰은커녕 조작법도 모른 채로 적들이 우글거리는 전쟁터에 던져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게임이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미를 느껴보기도 전에 시장을 떠나게 됩니다. 비슷한 예로 철권이라는 격투게임엔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모르면 맞아야죠. 철권을 처음 접한 사람들은 하루도 안 돼서 환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막상 시작했더니 하루 종일 쥐어 터지기만 하니까요. 당연히 게임할 맛이 안 나겠죠. 그래서 철권에는 그 초반의 고통을 견디며 꾸준히 실력을 쌓은 소수의 사람들만 남아있습니다. 이거 트레이딩이랑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성공한 트레이더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매매를 최대한 많이 해봐라. 경험을 쌓아라. 오래 살아남아라. 근데 이게 초보자 입장에선 모르면 맞아야죠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젠 여러분도 알아야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맞기만 해선 실력이 늘 수가 없어요. 지더라도 내가 왜 졌는지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패배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지난 영상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졌던 이유를 알려주는 기본기가 될 겁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먼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해졌어요. 기본기를 배웠으니 싸워보는 겁니다. 하지만 기본기를 익혔다고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겠죠? 다음 목차에선 차트에서 유리한 지형을 찾아 전쟁을 설계하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처음 트레이딩을 하면 누구나 겪는 딜레마가 있죠. 4시간 봉은 상승 추세인데 1시간 봉은 하락 추세, 근데 또 15분 봉은 상승 추세, 시간대별로 전부 추세가 다르니 어떤 봉을 봐야 할지 모르겠는 상황. 그래도 4시간 봉은 상승 추세니까 괜찮겠지? 하고 롱에 진입했는데 갑자기 하락 추세. 바로 손절하고
숏으로 스위칭했더니 다시 반등, 다시 손절하고 롱으로 스위칭했더니 대폭락. 이게 바로 초보자가 시장에서 당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형을 모르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초보자는 미니맵도 안 보고 무작정 돌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거기에 상대방이 매복하고 있다면 전멸이겠죠? 트레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차트가 상승 추세라고 무조건 롱 이랬다간 세력들의 매복에 당하는 겁니다. 추세를 따라가려면 추세를 올바르게 따라가기 위해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부터 알아야겠죠. 즉 전장의 상황을 정찰하고 나한테 유리한 지형을 찾아 전투를 설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차트에서 유리한 지형은 어디일까요? 바로 오더블럭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더블럭은 세력들의 대량 주문이 발생한 지점이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유리한 트레이딩을 위해선 신뢰도 높은 오더블럭을 식별해야 하는데요. 오더블럭엔 반드시 충족해야 할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FPG, 즉 유동성 공백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이런 유동성 공백을 만든 첫 번째 캔들이 오더블럭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시를 보더라도 이런 유동성 공백은 전부 채워진 다음 오더블럭에서 반전하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로는 MSS나 BUS로 이어져야 합니다. 즉 단순한 조정이나 반등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추세를 반전시키는 돌파나 혹은 이렇게 추세를 지속시키는 돌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유동성 공백을 만든 이런 캔들이 오더블럭이겠죠. 마지막으로 사용된 적이 없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번 사용된 중고품들도 충분히 강력하지만 어느 정도 힘이 소진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고요. 이렇게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신품 오더블럭이 좀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해야 비로소 오더블럭으로 인정해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오더블럭이라고 해서 100% 안전한 건 아닙니다. 오더블럭은 내 병력을 투입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몇 가지 조건이 추가되면 그 오더블럭은 훨씬 더 유리한 지형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두 오더블럭 사이에 FPG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 차트를 보면 이 두 오더블럭 사이에 유동성 공백, 즉 FPG가 있죠.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세력들이 여기서 노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즉 이 위쪽에 있는 오더블럭은 FPG를 채우러 오는 과정에서 유동성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상승을 이어나갈 수도 있겠지만 과감하게 병력을 투입하기엔 불안 요소가 있는 지형이란 거죠. 그런데 만약 이 오더블록 밑으로 하락한다면 최고점을 만든 저점을 이탈했으니 MSS, 즉 추세 반전 신호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 오더블록을 이탈했다고 해서 무조건 MSS인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 구간을 더 높은 시간대의 차트로 보면 그냥 장대 양봉이에요. 높은 시간대에선 여기 전체가 유동성 공백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더블록을 이탈한다고 해도 그 하락은 이 구간의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움직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 아래쪽에 있는 오더블록은 일반적인 오더블록에 비해 신뢰도가 높은 유리한 지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는 좀 더 과감하게 병력을 투입해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유동성이 흡수된 자리에 오더블럭이 생긴 경우입니다. 이 구간을 보면 이런 박스권이 하나 있죠. 보통 박스권 하단은 유동성이 몰리는 자리입니다. 가령 박스 하단을 이탈하면 사람들이 손절하는 물량이 쏟아지게 되는데요. 물론 그게 투매로 이어져 쭉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손절만 털고 쭉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사람들의 유동성을 휩쓸었다라고 해서 리퀴디티 수입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만들어진 오더블럭은 이 하락을 끝낼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습니다. 여기선 든든한 지원군과 함께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곳에 군대를 매복시킨 다음 적들이 근처에 왔을 때 기습하는 전략을 사용해볼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유동성 아래쪽에 오더블럭이 있는 경우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오더블럭이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오더블럭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고 기다렸다가 기습하는 자리였다면 이 형태는 다가오는 적군을 요격하는, 즉 카운터를 노리는 자리인데요. 이 전투시의 사령관은 이 박스에 대한 유동성과 이 구간의 유동성을 전부 흡수하려는 욕심 많은 고래입니다. 전투지에서 유동성을 휩쓰는 난공불락의 맹장이 우리 군의 사령관이라면 어떨까요?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갈 겁니다. 즉 전장을 지배하고 있는 강한 사령관을 믿고 이 전장에 내 병력을 투입해볼 수도 있겠죠. 이런 사실을 알고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이 오더블럭이 있는 자리, 여기가 얼마나 유리한 전투지였는지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두 오더블럭 사이에 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거대한 박스 하단의 유동성을 흡수한 자리에서 오더블럭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런 거대한 유동성 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유동성 아래에 있는 전투지엔 난공불락의 사령관이 함께한다고 했죠. 즉 여기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유리한 지형의 세 가지 조건을 전부 충족하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강한 반등의 이유를 이젠 아시겠죠? 이제 우리는 차트에도 지형지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강력한 오더블럭을 찾았다고 해도 시장엔 수많은 함정과 트랩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지형만 파악할 게 아니라 전장을 넓게 봐야 합니다. 다음 목차에서 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 차트에도 각 시간대별로 궁합이 잘 맞는 짝꿍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난 순도 100% 5분봉 트레이더인데 이런 분들은 눈 한쪽을 감고 게임을 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교한 전술을 구사하려면 최대한 전장을 넓게 보면서 끔찍한 지형지물부터 파악해야겠죠? 큰 흐름을 모른 채 작은 흐름만 보고 있다간 세력이 던진 갑작스런 한 방에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서로 궁합이 좋은 타임프레임을 정리해 놓은 건데요. 쉽게 말해 5분봉으로 진입하는 트레이더라면 1시간봉의 추세를 노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게임 캐릭터들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면서도 조합이 맞아야 시너지를 내는 것처럼 차트에서도 서로 시너지를 내는 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즉 큰 시간대에선 전투에 유리한 지형을 찾고 작은 시간대에서 전술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전투에 유리한 위치를 학교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학교 안에도 체육관 같은 내부 시설이 있겠죠? 즉 학교만 선점해도 게임이 유리한데 그 학교 안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찾는 겁니다. 이걸 차트에 대입하면 월봉, 주봉, 일봉 같은 큰 시간대에선 학교가 어디 있는지를 찾고 4시간이나 1시간 같은 시간대에선 체육관 같은 더 유리한 위치를 찾고 그리고 이런 작은 시간대에선 체육관 안에서도 가장 시야가 넓고 학교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관중석 최상단 같은 곳을 찾는 거죠. 조금 감이 오시나요? 실제 차트에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비트코인 일봉인데요. 일봉의 구조는 현재 상승 추세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봉에선 학교를 찾아야 된다고 했죠. 이 지지선의 유동성을 흡수하고 이 하락에 대한 MSS를 만들어낸 이 오더블럭, 여기가 학교입니다. 여긴 아무리 초보자라도 이렇게 한 명의 병사로 2명의 적군을 노려볼 수 있는 유리한 지형입니다. 근데 이건 일봉이잖아요. 적군 2명을 노리기엔 시간이 아깝죠. 그리고 또 유리하다 해서 무작정 병력을 투입할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위험 요소는 없는지 그것부터 파악해야 되는데요. 일단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여기서 고점을 높일 때 꼬리만 남기고 종가로 돌파는 못했죠. 즉 이 고점에 대한 유동성을 흡수했다는 건데 이 힌트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현금 확보를 하고 이 오더블럭에서 물량을 추가로 매집하기 위해서였다. 두 번째는 여기서 현금 확보를 해놓고 이 상승 구조를 무너뜨린 다음 이런 유동성 공백을 채우러 가기 위해서였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추세가 꺾이지도 않았는데 하방을 보는 건 추세 추종이 아니죠. 우리는 A 시나리오에 가중치를 두고 전략을 구상해야 됩니다. 다만 상대가 전략을 바꿨는데도 나 혼자 계속 똑같은 전략을 고집하면 질 가능성이 높겠죠. 트레이딩도 똑같습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한쪽 방향만 고집하면 위험하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관점이 틀렸을 때에 대한 계획부터 세워놔야 되는데요. 즉 병력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빠르게 도망갈 수 있는 퇴로가 어딘지부터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일봉의 추세가 지금은 상승이지만 이 최고점을 만든 저점, 여길 깨면 MSS죠. 89K가 깨지면 내 관점이 틀렸구나 인정하고 두 번째 시나리오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명확한 추세 반전의 기준은 89K지만 이런 넥라인은 이 상승 구조의 생명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넥라인을 이탈한다면 92K 정도가 되겠죠? 여기가 깨지면 미리 준비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는 거죠. 그리고 일봉의 짝꿍인 월봉을 보면 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FG가 생겼으니 이 캔들이 오더블럭이겠죠? 그리고 만약 일봉에서 이 넥라인이 뚫린다면 이 더블탑의 목표가가 월봉의 오더블럭이네요. 즉 여기서 내 전략이 틀리더라도 여기서 유연하게 전략을 바꾼 다음 여기서 새롭게 전략을 다시 짜야겠다. 큰 그림을 볼 때 변수에 대한 준비는 고작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일봉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았으니 이 학교의 내부 시설을 확인해 볼게요. 일봉의 짝꿍 1시간봉입니다. 일봉에서 학교를 찾았으니 1시간봉에선 체육관 같은 내부 시설을 찾아야겠죠. 이 구간을 확대해 볼게요. 1시간도 마찬가지로 이 유동성을 흡수하고 고점을 돌파하면서 MSS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여기 두 개의 오더블럭이 있죠. 근데 이 두 오더블럭 사이에 갭이 있고 여기에 유동성도 보입니다. 아무래도 여기보단 여기가 더 유리해 보이죠. 그럼 전선을 여기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이 캔들군의 하단까지 여기가 체육관이에요. 근데 아직 끝이 아니죠. 이 체육관 안에서도 더 유리한 위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건 1시간봉의 짝꿍 5분봉입니다. 혹시 어디가 유리한 위치인지 한 번에 찾으셨나요? 이 고가의 돌파를 만들어냈고 이 유동성 밑에 있는 이 오더블럭 자세히 보면 아직 한 번도 안 쓴 새 상품이에요. 그럼 다시 전선을 여기로 옮겨줍니다. 여기가 체육관 내부에 있는 관중석 같은 곳이에요. 학교라는 지형에 대한 이점만 있을 땐 한 명의 병력으로 2명의 적군을 노릴 수 있었죠. 근데 이렇게 학교 내부에서 전술까지 구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의 병력으로 48명의 적군을 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여기가 아니더라도 이 구간에서도 매매 기회는 많았어요. 자세히 한번 보면 이 오더블럭이 있는 자리에서 MSS가 발생했죠. 근데 여기는 명확한 오더블럭이 보이질 않으니 4시간봉의 짝꿍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건 15분봉인데요. 이 구간에 오더블럭이 있습니다. 즉 여기서 한번 싸워볼 수 있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손절이 나갔겠지만 한 명의 병력으로 약 7, 8명의 적군을 노릴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MSS가 발생했죠. 이 오더블럭에서도 정교하게 자리를 찾으면 한 명의 병사로 10명 이상의 적군을 노릴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이런 데서 졌더라도 병력 손실이 적기 때문에 다음 전투를 기약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무리 초보자라도 전투 경험을 많이 쌓으면 결국엔 베테랑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자리는 제가 텔레그램에 공유를 해드렸던 자리인데요. 여기서 한 명의 병사를 잃었지만 여기서 10명의 적군을 이겼다면 게임으로 치면 10킬 1데스를 한 겁니다. 하지만 이제 막 게임을 시작한 초보자가 10킬 1데스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가능성이 높겠죠? 처음엔 킬이 아니라 오히려 데스만 늘어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근데 원래 모든 게임이 다 그렇잖아요. 계속 반복해야 감각이 생기고 실력이 늘게 됩니다. 오늘 영상 결론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트레이딩은 내 실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으며 시작하자마자 프로게이머들과 맞붙어야 한다. 따라서 게임의 룰을 숙지한 후 내가 가진 자금의 일부만 사용하며 경험치를 쌓아야 한다. 한 달 소득 정도를 추천합니다. 둘째, 무작정 포지션을 잡는 게 아니라 먼저 유리한 지형, 즉 오더블럭을 찾아야 하며 궁합이 좋은 타임프레임을 조합해 시너지를 내야 한다. 셋째, 게임의 룰을 숙지했다 한들
처음엔 익절보다 손절이 많을 수밖에 없으며 이건 트레이딩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다. 따라서 적은 손실로 최대한 많은 매매 경험을 쌓아야 한다. 경험이 누적될수록 점점 실력이 쌓이고 그럼 어느 순간 손절보다 익절이 많아지게 된다. 여러분, 트레이딩도 결국 게임이랑 똑같습니다. 게임도 잘 풀리는 날이 있으면 안 풀리는 날도 있는 것처럼 트레이딩도 항상 100% 이길 순 없어요. 손실이 나더라도 나는 재능이 없나? 이런 생각보다 이 손실로 나는 뭘 배웠나? 이런 자기 성찰이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매가 잘 안 풀리는 날에도 그냥 오늘은 잘 안 풀리네?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면서 마음고생 없이 트레이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아직 ICT 이론이 낯선 분들을 위해 다양한 포지션 셋업을 쇼츠로 만들어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반복 시청하시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솔직히 해드리고 싶은 말이 이것 말고도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고민이 길었던 만큼 부디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더 나은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정밀한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